사이드인데 강경화 장관의 인기도 여기는 오늘은 없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 하는데 그 대통령님 계실 때는 전부 대통령께 집중하시더니 교포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진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는 전부 강경화 장관한테 와서 사진 찍는다고. 현지에 올라온 클립들을 보니까 강경화 장관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인기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직접 같이 일 처리하고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일 처리를 매력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강경화 장관 두 분이서 각각 파트너가 안보실장은 저쪽 안보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저쪽 국무장관, 이렇게 해서 양쪽 채널이 풀 가동이 됐었는데, 거기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거의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 나와서 기자회견 하실 때, 언론 발표하실 때 거룩한 말씀만 하셨는데,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할 거고 정말 잘 돼야 된다, 이 말씀만 딱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 안 된 얘기 전부 다 해버리는 FTA 얘기. 그 사이에. 네.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앞에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완전히 국내 정치용인 그렇죠. 오데오 주변에 그 자기 지지기관들 확실히 러스트 벨트 쪽을 자동차하고 철강이 그쪽 중심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럼 바로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진짜 7시간을 기다렸어요. 합의된 발표문이 왜 7시간이나 걸린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역 앞에 프리를 넣을 거냐 말 거냐도 하나 있었고요. 그걸 빼자. 프리라고 하냐, 페어라고 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리, 페어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앞에 프리를 빼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런 거 빼든 말든 큰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빨리 합의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7월 4일부터 독립기념일이고 하니까 연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고 하고. 그 결제를 누가 해요, 그럼? 네, 근데 비서실장이 이제 먼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 선에서 결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몇 시간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비서실장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몇 시간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문구가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프리 빼고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렇게 공동성명 발표문이 늦게 나온 적이 몇 번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악관 내 이 절차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된 이후에 아직 인선도 다 안 끝났다는 겁니다. 백악관 내부가. 그래서 그 백악관도 그 실제로 그 시스템이 딱딱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한번 얘기 지나갔어요. CSIS. 네. 여기 연설이 어떻게 저게 된 겁니까? 어레인지가?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는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싱크탱크 중에 좀 나름대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이라, 예, 다른데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면은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앞에 잘 보시면 저기 하얀 옷 입은 저 여성분이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인가? 어쨌든 그 다음에 코언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쭉 앉았네. 네. 그래서 실제로 CSIS에서 어레인지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북핵 문제가 심각하고 탄핵으로 인해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길래 그 과정을 거쳐서 뽑혔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딱 겹쳐 있을 때 방미를 하셨어요. 원비어 사건. 실제 중요한 사람들이 왔다. 네. 질의응답은 원래 사전에 약속된 거였어요? 질의응답 할 사람만 약속이 돼 있었죠. 내용은 아니고. 그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상하원 간담회처럼 대략적으로 뭐 예상할 수 이런 예상 질문들이 있을 수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군사훈련은 합법인데 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거의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고 계시는. 그래서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언론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답변.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 언론사에서 다르게 질문해도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이면 답변이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정리되어 있다, 주제별로? 이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답변하신 그 말씀 내용하고 글로 옮겨 놓은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평소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 질문이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생각하셨던 걸 쭉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이 어디를 이렇게 가요? 그 두 분이 이제 유이한 국회의원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청와대 혹은 뭐 장관, 부처에서 온 건데 두 양반만 이렇게 국회에서 간 거예요. 딱. 이름도 특별수행원이더라고요. 네. 내가 말했잖아. 권한이 없어. 그래서 발이야. 근데 이 두 분이 어딜 가냐면 오보. 이 오보 받으러 두 분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 문화재는 정말 안민석 의원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문화재 반환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신. 저는 궁금한 게 양복 입었다가 한복을 언제 갈아입은 거예요? 잽싸게 한복을 갈아입었더라고. 굳이. 저 안복이 2013년도에 어보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었답니다. 네. 그때 입었던 한복이래요.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온 건지. 어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조선시대의 왕이나 왕비들이 처음에 취임할 때 하사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임 중에도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그 사용하는 직인인 도장인데요. 재임 중에 사용했던 도장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종묘에 모신답니다. 그게 이제 왕의 어보, 왕비의 어보. 여기 보시면은 황금색이 문정왕후, 중종의 계비였던 문정왕후 어보고, 오른쪽에 하얀 게 이제 현종, 임금의 어보인데, 이제 그렇게 종묘에 한 300개가 보관이 돼 있었대요. 근데 6.25 때 미군이 40개를 가져갔답니다. 그 중에 2점을 이번에 이제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2점만. 그래서 전날 이제 뭐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축사하면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 고맙다고 하고 앞으로 남은 38점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라. 네, 그래서 그는 이날이 이제 협정 맺고 최종적으로 여기 여성분이 우리 고궁박물관 관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걸쳐서 노력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어보, 우리 공주 같다는 소유였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저기 이제 물건만 이렇게 있으면은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현종 어보 쪽에 보면은 묵지가 좀 약간 붙어 있는 게 떨어질락 말락 하는 게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육실 대왕 대비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그걸 안민석 의원이 본인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육실이라고 하는 게 종묘에 1실이 태조, 2실, 3실 이렇게 쭉 해서 각 왕과 왕비의 이제 육실에 들어있던 거다. 네, 육실에 있던 방. 그렇죠. 대왕 대비의 어보다. 이제 그걸 자기가 발견했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못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게 안민석 의원님입니다. 이거 말고 제가 한 2분 드릴 테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당황했던 순간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특파원 간담회를 마지막에 이제 동포 간담회 전에 떠나시기 전에 이제 특파원 간담회를 했는데요. 특파원들이 이제 워싱턴 특파원 한 30여 분 되더라고요.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들이 그러니까 특파원 간담회 자체가 9년 만에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한 번도 안 했었고, 그 다음에
영빈관에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영빈관에 들어와 볼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백악관 영빈관에서. 네. 간담회를 하는데 질문도 뭐 어쨌든 사드나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그 옷 주신 거 있잖아요. 저기 여사님께서 네. 예. 그거 왜 줬다고 그럽니까? 나중에. 여보, 나 이래서 줬어.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성품 자체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측은지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하면은 어쨌든 자기 걸 그냥 주고 싶고 뭐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집 사람한테 다음에 만나면 꼭 옷이 참 좋더라고요. 당황한 적은 없어? 당황한 적? 돌발 상황이나? 그러니까 제일 돌발 상황이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 할 때 갑자기 난기류가 와서 흔들린 거?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푹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장은 얼굴이 파래지시고 그다음 질문이 아직 하나가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질문이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질문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기자가 그러면 그 질문 안 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휴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제 그때가 가장 돌발 상황이었던 그 정도가? 특전사 낙하산 훈련을 수십 회 하신 분이라 뭐 그런 상황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게? 처음 겪는 거죠. 실제 그 영상 사진 보면 되게 막 흔들리잖아요. 많이 흔들렸어요. 네. 네. 그리고 스틸 사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천장 잡고 있거든요. 혼자만 그냥 제가 잡고 있었어요. 본인이 감동한 적이 있어요, 혹시?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제일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포 간담회 때 네. 미주 동포들이 몇 분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탄핵 전에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코리안이라고. 근데 지금은 어딜 가나 막 당당하게 코리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에서 국내에서 하는 평가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연행자 한 명 없이 그런 시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경이롭다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쭉 일정을 치렀는데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정상회담 결과도 대단히 만족하고 하니까 교포들이 거의 이제 한 분은 거의 울먹이면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찡하더라고요. 네. 경남도지사 나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안 나가요?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내년이면 이제 채 2년이 안 되는데 그걸 그만두고 다른 선거를 나가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에서 요구하면 당에서 요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저런 질문을 전형적으로 낚시. 자, 그러면 당에서 요구하면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